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인식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제로 있었던 스키타의 알이 아닌 코리안 선조들의 위대했던 신념과 업적을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소수의 피눈물 나는 집념이 드디어 숨겨져 있었던 코리안들의 실체를 밝혀내고야 말았습니다. 북해 천산주 우파인 현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어 한인님으로부터 천부 사면을 부여받고 기원전 3897년경 무리 3천을 이끌고 오미의 화로 기원전 만년경 떠났던 원래의 고향인 역사 속의 중원으로 돌아와 묘향산, 태백산, 금강산에서 개천을 하시고 이후 오미의 화로 중원에서 각 지역으로 이동해서 동포들이 정착했던 동서남과 북해에 중원의 박달림 보살님들이 파견해서 묘향산의 개경인 서울의 금성천부를 중심으로 사해 보살부가 정치, 종교 등 모든 세력이 통합 또는 통제되었던 것으로 이곳이 바로 사해 동포와 홍익인간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들 사해 보살부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서해 보살부로 현 그루지아, 역사 속의 그리스이며 미륵 보살부인 서코리아. 서해 보살부는 그루지아의 고리 지역입니다. 고리 주변 지역에 여러 자료를 검색해 보면 수많은 수도원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자료 사진들을 다 올릴 수는 없지만 동굴마다 벽감자리가 선명합니다. 그 동굴 마을이 바로 천불동, 만불동입니다. 그루지아는 고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고리 플러스 지아는 고리자이고 고리자는 고리아인 코리아와 동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루지아 남부와 터키 북부 지역, 이란 북부 지역, 시리아, 이라크의 북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쿠르드족의 이름의 예를 보면 그루지아의 그루는 쿠르드의 쿠르와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루지아는 고리아, 쿠르드, 코리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근대 그루지아는 자신들의 국명 표기를 바꾸려고 했을까요? 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영어식의 국명으로 표기해달라고 했을까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요청을 하는 이유는 훈민 정음의 중세 발음에 익숙한 나의 귀에 그루지아는 코리아라고 분명히 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루지아인들은 조지아도 아니고 그루지아도 아니고 그루지아어로 샤크레트국이라고 부른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몽골인들은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몽고가 아닌 자신들이 부르는 몽골로 불러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루지아인들은 그루지아인을 자신이 부르는 샤카레트 벨로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야 맞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루지아의 또 다른 국명 샤카르트는 무엇일까요? 샤카는 바로 석과 부처라는 말입니다. 샤카르는 삭다의 연음 법칙에 의한 상라의 편한 발음 샤카르입니다. 그러면 샤카르트는 박달터인 것입니다. 정치 권력과 세계 지배 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루지아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불러오던 박달 땅이란 의미로 샤크르터라고 자기 나라의 이름을 아직까지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걷는다의 저자 베르나르 올리비에가 이스탄불에서 출발해서 2년 만에 이란 국경을 벗어날 때까지 끝없이 만나는 쿠르드가 바로 이 카르트인이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의 서쪽과 유럽의 동쪽에서 만나는 또 다른 코리안들의 비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루지아는 포도주의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포도주의 원산지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1년 내내 포도주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바카스 축제입니다. 바카스가 그루지아에 포도주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으로 원래 바카스 축제는 포도 수확철과 포도주 담그는 때에 벌어지는데 지금은 1년 내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바카스가 파샤 즉 보살님의 주석제인 보살부 교황청의 의미입니다. 물론 보살님이란 의미도 됩니다. 박달의 사르님이 박사님이 되시고 박사가 바로 파카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카프카스 산맥에도 남아있습니다. 카프카스는 카르트의 파카스님인 것입니다. 서방세계의 보살님이 미륵보살님으로 현실 역사에서는 조작되었지만 이분이 카프카스 산맥 아래에 주석하고 계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영어 이름 코카사스를 분석하면 코리의 카샤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서해 보살님은 미륵보살님입니다. 미륵보살님은 산스크리트어로 메트레야, 팔리어로 메띠야, 영어로는 메시아, 미트라, 미스라, 미로 등이 있습니다. 이 미트라 신앙의 흔적이 있는 지역이 서해 보살부의 관할 지역입니다. 정확한 증거는 말할 수 없으나 19세기쯤부터 서해 보살부가 그루지아 정교회, 즉 동방교회, 동로마교회로 조작된 것 같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와 일본어 위키백과의 미륵보살료를 찾아보면 미륵보살과 미륵신앙이 서방 즉 서아시아의 기원이라고 나와 있고 미트라신과 짜라투스트라와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미트라신이 자기 지역 출신이라고 알고 있고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짜라투스트라가 자기 지역 출신이라고 자랑합니다. 실상은 미륵보살은 아르메니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팔리어의 메띠아는 메시아와 통하는 말입니다. 미륵보살의 의미는 미래의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의 메시아가 아닙니까? 의미도 구세주라는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까? 동로마 교양청이라는 것이 그 실 내용은 미륵보살부를 의미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슨 대경실색한 이야기입니까? 기독교의 메시아가 미륵보살이었다니. 코리아 중원 세력의 지배 시스템이 스키타이 시스템인데 이것을 장악한 세력이 간다라 문명의 시온 문화인 석가모니 불교 문화를 들고 서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는 그루지아의 스키타이 센터들과 모종의 특히 문화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전해가는 중원 문화의 지속적인 유익과 중원의 제도, 계급적 한계의 극복과 함께 석가불교의 극단적이고 합리적 방법론 등으로 엄청난 문화적 축적을 이루었고 그 축적과 그 경지의 담지자인 구도자들이 서쪽으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구도의 길을 떠나 저 기리샤인 그루지아, 역사 속 그리스까지 이 중원의 간다라 문명을 전파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문화 양식을 동과 서에 지금까지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문화적 축적과 그 경지는 북쪽, 동쪽, 남쪽으로도 물론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소위 실크로드라는 이론은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전해진 문화 전파론이고 문화 양식론인데 1930년대에 이 실크로드라는 용어를 유포시킨 역사 조작 세력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양식이 실크로드를 타고 동아시아까지 전파된 것으로 역으로 전도시켜 역사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먼저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동방견문록에서는 아르메니, 카라만이라고 했습니다. 아르메니아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루지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까르트라고 부르고 나라 이름을 샤카르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카라만의 땅이라는 말이라면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는 정확히 같은 말에서 나왔다는 말이 됩니다. 카르트와 카라만이 정확히 카라의 사람, 즉 샤카라, 샥달, 해탈, 박달의 사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카라만은 사라만, 하라만, 바라만 혹은 브라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밝은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라만은 밝은 사람이며 석가모니도 또한 밝은 사람, 밝은이였던 것입니다. 헤르메니아나 하야스탄을 예로 보건대 카라만을 하라만 혹은 헤라만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헤라 사람, 헬라인 히라빈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이 바로 그리스인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자신들의 공식 명칭이 하야스탄이라면 이는 바로 헬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루지아, 아르메니아가 바로 그리스라는 말입니다. 일본어에서는 그리스를 기리샤라고 부릅니다. 그루지아, 아르메니아가 바로 기리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 그리스를 지우고 현 그리스로 조작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자기 나라를 하야스탄, 즉 헬라 땅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의 스탄, 뭐뭐 땅이라는 말을 현재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라이어로는 예반이랍니다. 현 아르메니아의 수도가 예레반입니다. 예레반이라면 박달반, 예레반이 되고 예반은 하야반에 하가 묵음이 되어서 야반, 예반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반은 무엇일까요? 밝은의 준말이 반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침에 새벽 미명이 빤하다는 영남 사투리가 있습니다. 반이 경음화해서 빤하다고 하면 너무나 밝고 환하게 이해되어서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센 말이 뻔하다 혹은 뻔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반 혹은 예반이라는 말은 박달박이라는 동어 반복일 수 있습니다. 예레반이 예레박이 되어서 예레박은 유럽화, 즉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대사에 기독교 세력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가명을 시작으로 이슬람과 투르크라는 멍롱한 그림으로 도치를 해놓고 그 밑에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러시아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카라만 혹은 하라만이 맨 앞에 두음이 약해져서 생략되며 아라만이 되며 이제 아라만은 으라만이 되고 으라만은 라만이 되었다가 라마로 발전하는 것이 음운 법칙입니다. 라마는 바로 바람은 브라만의 약어인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어로 로마는 라마라고 표기합니다. 역사 속 그리스인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쿠르디스탄이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 속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동고티였던 것입니다. 유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유럽을 구라파라는 말로 배워왔습니다. 구라의 KR, GR의 표기는 코리의 의미로 파는 일반적인 벌 땅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럽은 유로파, 유라파의 의미로 유라, 부라, 부다가 되기도 합니다. 유다인은 부다인,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원유럽인이고 구라파인이고 부다인이고 박다린이며 배달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유대인은 현재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유태인과는 다릅니다. 세계를 제패한 그 유태인은 이 유대인을 억압하고 학살했던 것입니다. 서그루지아, 서그리스, 서로마 제국, 카탈루냐의 바르셀로나, 에스파니아의 지명들 까르타헤나, 까르타고, 탕헤르, 코르도바, 알함브라, 갈리시아, 코루냐, 발렌시아, 톨레도, 포르투갈, 지브랄타, 튜니스, 카사블랑카, 카스티아 레옹, 아라곤, 사라고사, 마르세유 등등. 이쯤 되면 독자분들도 상기의 지명을 모두 해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파니아가 역사 속 서로마 제국, 즉 서그루지아, 서그리스의 중심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피레네 산맥 밑은 아프리카라고 했습니다. 즉 감탄사, 프리, 피라, 펴라, 카샤카, 즉 소로마 제국의 교황청이 있었던 곳이 바로 바르셀로나였습니다. 그래서 가우디의 설계하에 아직도 사그라다 대성당이 건설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파니아의 유명한 까르멘은 까르사레인 고려인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대한 스키타이 코리안 편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발표됩니다. 까탈루니아의 의미는 까딸은 까르터인 보살부의 터이며 루니아는 이오니아로 중원의 요양의 지명이 근원이 됩니다. 이오니아인 서해 요양의 까르터, 보살부의 터가 바로 까탈루니아의 의미였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의미는 바르는 밝음의 의미이며 셀은 시알, 살의 보살의 의미이고 로나는 이오니아의 의미로 에스파니아의 거의 모든 지명과 지명이 모두 한글입니다. 타타르스탄, 대세지 보살부, 북회, 북코리아. 북해 세계엔 북코리아의 흔적을 찾아보면 우선 러시아의 국명이 아라사였던 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이 아라사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라사는 바라샤, 발샤에서 나왔습니다. 바라샤는 보살의 북쪽 방언입니다. 카스피의 북쪽으로 흘러내리는 강 이름이 볼가강입니다. 볼가는 밖에 그쪽 발음으로 볼가강의 중류 중간 지점에 타르타르 공화국이 나옵니다. 그 타르타르 공화국의 수도는 카잔으로 카잔의 이전 이름이 볼고라입니다. 볼고라는 박다리 류마가 된 박나의 그쪽 발음과 표기입니다. 정체불명의 스탈린 세력이 현대사의 러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쥐기 이전에는 카잔이 러시아 지역의 문화와 종교와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북해 세계의 박달이 이 카잔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카잔은 환인국이 있었던 우파를 소화하는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의 카잔은 현재 카자흐스탄이고 모스크바 우측에 조작된 타타르스탄의 카잔은 단지 조작 이입된 지명일 뿐입니다. 카잔은 카시아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남해 페시아 와르나, 서해 그루지아의 여러 지명에서 카슈와 파슈는 같이 쓰이는 것과 같이
카시아는 파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현 카자흐스탄이 북해의 보살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견문록이나 수많은 서방의 저작들에서 카자한이 수도로 되어 있는 타르타르 공화국을 타타르라는 이름으로 북해 지역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대세지 보살님이 북해의 법 짜르님이셨던 것입니다. 우습게도 러시아 역사에서는 러시아 황제를 부를 때 짜르라는 이름을 살려서 부릅니다. 짜르 혹은 샤르 혹은 사리는 그래서 황제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달을 다른 발음으로 샤카달 혹은 스키타이, 까레이, 코리, 고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이 해탈 혹은 부처님 혹은 장소적 의미로 부처님의 땅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달 혹은 코리아는 유럽과 아프리카, 소아시아, 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종칭하는 장소적 개념으로도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타타르스탄, 에스파니아의 바스크주가 소타타르스탄으로, 에스파니아에는 소로마와 소타타르스탄의 교황청이 피레네 산맥을 기반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에스파니아인 것입니다. 남해 보살부, 페시아와르, 바케, 관음 보살부, 파키스탄과 인도 서북부 남코리아. 중심지는 파키스탄의 페시아와르로 중원 천축의 우리의 역사가 현지의 인도에 이동 조작된 것이 현 불교의 역사입니다. 동해 보살부, 동해 불의 지장보살부 동코리아. 지장보살부는 어디였을까? 몇 날 며칠을 중국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서장자치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지장의 서쪽이 서장이구나. 그렇다면 서장의 동쪽에 지장보살부가 있었다는 말이구나. 어디일까? 사천성 쪽일까? 아니면 운남성 쪽일까? 근 1년을 궁금해하던 중 요 근래에 열중하던 차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불의 현이 맹의 현과 보의 현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보이차의 그 보이입니다. 우리는 보이를 두 음절로 쓰고 두 음절로 발음하지만 중국에서는 두 음절로 쓰고 한 음절로 발음합니다. 현대 중국어 발음 표기가 리을 발음 받침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이를, 불해를 보이와 맹해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사해 중에 하나인 불해, 보살의 한자 표현 불해가 바로 동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해 보살부가 맹해현과 보이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 토본을 티베트라고 합니다. 토본이란 토인, 트, 티, 토, 땅과 본인, 반, 밝음, 밖으로 밝은 토, 박토의 의미이며 티베트란 티인, 트, 토, 땅과 베트인, 보배, 박의 밝음과 트인, 티, 트, 토, 땅으로 티베트란 토, 박토라는 의미입니다. 토본과 티베트는 정확히 동일한 의미의 한글입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베트남의 국명도 살펴봅시다. 베트는 박토이며 남은 순수한 한자 남쪽으로 베트남이 박토의 남쪽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정북인 북은 운남성이고 티베트는 서북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즉 동해의 박토가 운남이라고 현재 베트남의 국명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의 감동이라도 있었는지요? 이렇듯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 시리즈는 여러분들 상상의 인식을 벗어나 역사의 진실을 찾는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매회 선사할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강씨, 김씨, 고씨, 박씨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진실을 선물해 드릴 것이며 이들이 중국 역사 속에 누구였는지 모두 밝혀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